오늘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내 현재 방어력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이 체크리스트 다 다운받으셨죠? 지금부터 영상을 잠깐 중지해 놓으시고 체크리스트를 체크해 보신 후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체크 잘 해보셨나요? 몇 개인지 한번 세워서 옆에 숫자를 잠깐 적어 놓으세요. 이 체크리스트는 내 방어력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방어력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소모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생활 속에서 내 몸을 변형시키고 노화시키는 그런 요소들로부터 얼마나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건강한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몸을 소모하면서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똑같이 365일 24시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몸이 금방 지치고 빨리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몸을 사용을 했더라도 훨씬 더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한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몸은 부익부 빈익빈이 가장 잘 적용되는 곳이에요. 제가 20대 초반에 제 몸이 가장 안 좋은 시기였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첼로를 오래 연주하면서 몸이 틀어지고 변형돼서 10년 이상 고생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어떤 생활을 했었냐면 제 몸이 조금이라도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걷고 운동하고 책상에도 절대 앉지 않았어요. 책 조금이라도 보면 또 체형이 더 틀어지고 몸이 더 굳어질까 봐. 그리고 좋은 음식만 먹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체형 상태와 내 몸의 경직도가 워낙 높고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몸이 굳어졌어요. 몸이 굳어질 행동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반면에 10년도 넘은 세월이 흐른 현재 저는 20대 초반보다 훨씬 더 좋은 몸 상태로 살고 있거든요. 지금은 예전보다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고 일도 정말 많이 해요. 야근도 하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책상에 하루 종일 거의 앉아있어요. 그런데 제가 20대 초반 때 계속 운동하고 책상에 앉아있지도 않을 때보다 훨씬 몸이 덜 굳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 몸은 어느 정도 좋은 상태로 이미 궤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하여도 여러 요소들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력을 크게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방어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같이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항목 보실게요. 나는 12시 이후에 잔다. 요즘 현대인들은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하다가 새벽에 잠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의 몸은 늦게 자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전적으로 몸에 조상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탈모는 유전이 90%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내 몸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현대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전기도 있고 우리가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이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해가 지면 잠이 들고 해가 뜨면 일어나서 생활을 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면서 인간이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한 선조들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어두워지면 잠자리에 들고 밝아지면 일어나서 활동을 할 때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것을 천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천기를 거스르면 건강이 나빠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12시 이전에 잠들려고 할 때 내 방어력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자는 동안 내 몸속 구석구석 더 많은 곳들을 회복하는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무조건 12시 전에 항상 잠들 수는 없어요. 저조차도 12시 넘어서 잘 때도 많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는 것과 아예 모르고 사는 것은 정말 다른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알면 적어도 내가 오늘 좀 일찍 자야지. 오늘은 별일 없으니까 좀 빨리 씻고 잠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늦게 자는 날이 줄어들 수 있도록 10번 늦게 잘 것도 5번만 늦게 잔다든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늦게까지 영화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늦게 자는 게 좋아. 나는 원래 체질이 야행성이야 하면서 점점 그런 생활 패턴이 고착화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인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손해예요. 잠만 조금 더 일찍 자도 훨씬 더 내 몸의 건강에 유익한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두 번째 항목이에요. 나는 8시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하는 편이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당장 뭘 해야 될까요? 1순위로 비상사태에 돌입하면서 소화 활동을 하게 돼요. 소화를 당장 시키지 않으면 위에서 음식물이 썩으면서 생명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소화 활동을 1순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소화를 시키는 것은 인간의 몸에 있어서 가장 긴급한 사항 중 하나예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녁 늦게 야식을 먹고 10시 이후에 먹고 8시 이후에 자꾸만 식사를 하게 되면 잠을 자기 이전에 우리의 몸이 이제 휴식의 상태로 접어들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8시간을 자도 수면의 퀄리티가 훨씬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기 관점에서 봤을 때 잠자는 시간,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것은 내 몸의 방어력을 약해지게 만드는, 그리고 회복력을 약해지게 만드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나는 잘 때 꿈을 많이 꾸거나 중간에 깨는 편이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계속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잠을 자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 몸은 모든 것들을 다시 정비하고 회복하는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피곤했더라도, 그리고 몸이 좀 아팠더라도 내가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아픈 것이 낫고 몸이 가뿐해지고 개운해지는 이유가 잠자는 시간 동안 내 몸이 회복 활동을 잘 해주었기 때문인데요. 내가 잠을 잘 때 항상 꿈을 꾼다거나 혹은 중간에 새벽에 잠깐 깨는 일이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거나 하는 분들은 지금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잠을 잤어도 푹 자진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클래스 1탄에서 이완 파트의 밑에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써주신 댓글들을 보면 저 불면증을 고쳤어요. 저 뷰리 릴렉스 하다가 잠들었어요. 제가 원래 푹 못 자는 편인데 이렇게 개운하게 자본 적 처음이에요. 이런 후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몸이 긴장된 상태에서는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잠자는 장면을 상상해 봤을 때 되게 편안하고 릴렉스 된 상태에서 포근한 이불을 딱 덮고 잔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되지, 긴장한 상태로 막 인상을 찌푸리고 막 몸에 힘을 주면서 잔다, 이런 상상은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잠자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릴렉스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내 몸 자체가 이완이 잘 안 되어 있고 경직도가 높게 되면 전체적으로 릴렉스한 상태가 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숙면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나이가 드니까 술을 한 잔 마셔줘야지 좀 잠이 온다. 술을 안 마시면 잠이 안 오는데 술을 한 잔 딱 마셔주면 푹 잘 수 있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그 이유가 이제 술을 마시면 몸이 이렇게 풀리잖아요. 이완되잖아요. 그러면 내 경직됐던 그 근육들이 상대적으로 좀 이완된 상태가 되면서 편안해져서 내가 평소에는 잠을 잘 못 잤는데 이제 잘 잘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근육을 잘 이완시켜 주게 되면 몸 자체가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사 늦게 하지 않고 잠 늦게 자지 않고, 그런 요소들이 다 숙면을 못 취하게 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다 체크를 해보시면서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잠을 잘 못 자지? 혹시 내가 너무 긴장을 많이 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그럼 한번 명상을 해볼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내 상황에 맞게 한번 원인을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나는 평소에 물을 차갑게 마시거나 음료를 아이스로 주문한다. 지금이 마침 또 여름이에요. 여러분 카페에 가셔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여름에도 웬만하면 아이스를 마시지 않습니다. 물도 평소에 무조건 냉장고에서 꺼내서 마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물을 상온에 놓고 마시거나 정수기를 사용하신다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어서 미지근한 상태, 겨울에는 조금 따뜻한 상태로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은 항상 생존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몸이 가장 잘 생존할 수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체온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냉동창고에 갇혀서 오랜 시간 있게 되면 결국 죽게 되죠. 체온이 떨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계속해서 정상 체온인 36.5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차가운 물을 딱 마셔버리면 내 체온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은 모든 힘을 다 총동원해서 저기 빨리 가서 체온을 다시 데워주자, 이런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데 그 에너지를 어디다 어떻게 배분해서 쓸까? 이게 관건이에요. 내 에너지를 정말 생존을 위해서 자꾸 쓸 것인가,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다시 데피고 또 찬 걸 또 마셔서 또 다 따뜻하게 또 데피고 이렇게 쓸 것인가, 아니면 그런 곳에는 에너지를 쓰지 않고 에너지가 그럼 상대적으로 많이 남겠죠. 그 남은 여분의 에너지를 내 피부를 여드름이 났어, 그럼 여드름을 빨리 회복시키는데 사용을 한다든지, 내 머릿결이 좀 안 좋아졌어, 머릿결을 좋아지게 회복하고, 피부 결을 좋아지게 회복하고, 너 안색이 좋아지게 만들고, 내가 요즘 많이 피로감을 느낀다면 그 피로를 회복시키는데 또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이런 데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자꾸만 일거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너 일해, 더 데워, 내 몸 빨리 데워, 체온을 올려. 그래서 얼죽아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앞으로의 내 건강한 아름다움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살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 마시면 뭔가 찝찝한 것 같고 못 마시겠고, 찬물을 마셔야 뭔가 시원하고 물을 마신 것 같고 이럴 수 있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것도 딱 한 달만 하시면 금방 적응이 돼요. 그리고 내 몸이 달라지는 걸 바로 느끼시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는 내가 찬 걸 기피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 방어력을 스스로 굉장히 높여주는 것과 같죠. 그 다음 체크 항목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있는데요. 나는 가끔 찬물로 샤워한다. 여름에는 더우니까 밖에서 막 덥게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찬물로 샤워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찬물로 샤워하는 거 역시 외부에서 내 체온을 빼앗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보면 춥게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수영을 배우러 다니는데 수영장 물이 굉장히 차갑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내 몸을 춥고 차가운 것을 접하는 상황에 노출시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온을 유지하려는 성질 때문에 우리 몸이 많은 일을 하게 돼요. 근데 몸도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면 애초에 여기는 굉장히 추운 곳이기 때문에 이불을 좀 덮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불을 덮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방을 쌓는다는 거예요. 내 몸이 지방을 알아서 축적하고 쌓아서 외부의 추위로부터 내 몸을 이렇게 이불 덮듯이 보호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살이 굉장히 잘 찌는 체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체온을 유지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몸에 냉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나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하체가 부어있다. 몸이 잘 붓는다는 것은 순환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럼 순환은 어떤 상황에서 잘 안 될까요? 체형이 많이 틀어져서 몸에 정렬이 안 맞는 상태가 되면 쉽게 말해서 길이 고속도로 같이 뻥 뚫려야 되는데 저 시골의 꼬부랑 길 같이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좁은 길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좁은 곳으로 내 혈액과 내 몸 안에 모든 체액들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혹은 내 근육의 경직도가 높은 상태면 근육 아래로 지나가는 신경이나 혈관을 위에 있는 근육에서 마치 돌덩이 같이 꾹 누르게 되기 때문에 순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되죠. 자, 쉽게 말해서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내 몸 안의 통로가 좁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하체가 잘 붓는다는 것은 내 몸 전체를 절반으로 딱 나눠봤을 때 골반부터 발끝까지가 순환이 좀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예전에 체형이 이제 많이 틀어져서 순환장애를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때 그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제 다리를 쳐다보면 다리가 원래 제 다리예요. 근데 화장실에 가서 머리를 딱 감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수건으로 털면서 말리면서 딱 화장실 문 앞에서 내 다리를 보면 퉁퉁 부어있어요. 머리 감는 그 5분에서 10분도 안 되는 사이에 제 다리가 벌써 다 부어있는 거예요. 그만큼 정렬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리가 거의 붓지 않아요. 정말 무리하게 피곤하게 내 몸을 혹사시키거나 그런 날이 아닌 이상은 전혀 안 붓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제 몸의 통로가 넓어졌다는 거겠죠. 자, 다음은 나는 야식을 먹지 않아도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항상 붓는다. 자, 얼굴이 잘 붓는다는 것은 몸 전체에서 봤을 때 절반 위쪽인 상체의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뒤에 토핑 목 파트에서 자세히 배울 거지만 얼굴이 잘 붓는다는 것은 이 얼굴과 연결된 다른 부위들이 경직도가 높은 상태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나는 야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밤에 라면을 먹고 잔 것도 아닌데 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얼굴이 퉁퉁 부어있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심했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 끝마치고 집에 거의 12시 아니면 늦으면 새벽 2시에 거의 대부분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울 있잖아요. 거기서 제 얼굴을 딱 보면 그제서야 제 얼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얼굴이 퉁퉁 부어있어요. 눈두덩이까지 다 부어있어요. 쌍꺼풀이 이렇게 찝힌 것처럼 그 정도로 심하게 얼굴이 부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첼로를 오래 했던 사람이잖아요. 계속 이런 자세로 초등학교 때부터 10몇 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제 목과 어깨 이 모든 것들이 경직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얼굴이 정말 안 부어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여러분 사실 얼굴만 잘 안 부어도 삶의 질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신경 쓸 것들이 많이 사라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는 하루에 30분 이상 걷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걷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헬스장 가서 운동을 했으면 걷기는 안 해도 괜찮지. 운동을 했으니까, 다른 운동 했으니까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나는 평소에 운동하니까 걷기는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걷기는요,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뷰리 클래스를 통해서 뷰리시라는 운동을 가르쳐 드리지만 만약에 선생님 둘 중에 뭐 해야 돼요? 저 걷기는 아예 안 할 거고요. 뷰리만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걷기를 하세요 라고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그 정도로 걷기는 마치 우리가 밥 먹을 때 반찬도 먹어야 되지만 밥은 항상 기본으로 먹고 거기다 반찬을 얹어서 먹잖아요. 그런 밥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밥을 먹어주고 거기다가 영양가가 굉장히 높은 반찬들을 같이 얹어서 먹으면 가장 건강하듯이 여러분들이 걷기를 기본적으로 잘 해주시고 거기다가 반찬에 해당하는 뷰리 릴렉스, 뷰리 코어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균형 잡히고 건강하게 내 몸을 관리할 수 있게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방어력 테스트 스텝 1을 함께 배워보았고요. 그럼 여기서 바로 이어서 방어력 테스트 스텝 2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